오늘 정치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들 빠르게 풀어보는 판관 조청천 시간입니다. 정치쇼의 판관 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용훈님. 판관 조응천 의원님의 핵 사이다 발언으로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은 판결해 주세요라는 청취자의 문자가 들어와서 이 김남국 의원의 요 가상화폐 투자 논란 요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요새 이게 또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돼서 어제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문을 내고 그 계좌 내역까지도 첨부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하고 김남국 의원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명을 했는데 네. 이게 전부 전체 다를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 얼마에 무슨 종목을 얼마에 취득을 해서 언제 얼마에 처분을 했다. 네. 그리고 그 처분한 거는 어느 계좌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이체했다는데 그 이체한 계좌는 그쪽으로 다 간 건지 혹은 뭐 또 일부 비실명 뭐 개인 지갑으로 뭐 간 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전부 다 사실은 코인이 주식 그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22년도 재산 등록에는 일부 숫자가 안 맞는다. 뭐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현금 9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그 주식 매도한 자금으로? 대금으로 이 코인을 샀다고 하는데 또 예금 증가가 한 10억 되는데 그 출처를 소명한 게 또 주식 매각한 거다. 그럼 뭐냐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명쾌하게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밝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궁색해지죠. 예를 들면은 왜 그 예금하고 안 맞냐 그랬더니 22년도 작년도 2월 달에 전세 보증금 마련하느라고 뭐 8억 원을 현금화했다. 그랬더니 아니 ATM으로 인출한 440만 원 말고는 현금화한 게 없다며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재산 등록하듯이 일괄해가지고 다 공개를 하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돈봉투 전당대회 때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상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당에서 진상조사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 조사를 나섰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에서 보기에 전당대회 그 돈봉투 의혹 이거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이게 더 중하다고 보는 건가요? 중하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이건 뭐 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 의무가 등록 의무가 없을 뿐이지 어쨌든 실명으로 했다고 하니까 계좌번호만 알 수 있다. 예, 관련 자료가 다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은 일목요연하죠. 그리고 관련자가 딱 한 명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플한 케이스고 하니까는 훨씬 더 진상 파악하기가 용이하겠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혹의 이 문제에 관해서요. 뭐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많았어 돈이. 예, 좀 그러고 조금 뭐 아무리 현행법에 위반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뭐 너무 세게 그 반박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있죠. 그 김남국 의원은 처음에 이 문제가 퍼졌을 때 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 모두 정치 생명 전 재산을 걸겠다. 당신은 뭐 걸래? 이건 이제 한동훈 장관을 패러디한 걸로 보여주는데 그만큼 떳떳하다라는 거를 뭐 반증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 그건 뭐 조금 더 뭔가 물증이나 뭐 정황 같은 게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정보가 나갈 곳이
FIU, 예. 검찰, 남부지검. 예. 예, 뭐 몇 군데 없죠. 예. 예. 그리고 FIU에도 검사가 파견 나가 있고, 그렇죠. 예, 남부지검 하고 뭐 구체적인 사건 지휘 안 한다 장관이 예. 그거 가지고 면책이 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더라도 뭐 좀 더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코인 보유 의혹, 요 논란 여기에 핵심은 뭐라고 보시고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김남국 의원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우선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친구가 저렇게 많았어 돈이 예. 그러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재력가가 이랬다면은 이렇게까지 좀 센세이션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 뭐 빵꾸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네. 아끼고 살았다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는 60억 추정되는 것을 뒤에 숨겨놓고 있었다라고 예.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이란 건데 이게 뭐 저희가 잘 알려진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예. 소위 말한 그 김치 코인, 예. 잡코인. 예. 그래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 이건 뭐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어? 예. 그럼 뭐 믿고? 아하. 아니 자기 저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을 해. 예. 그럼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아하. 그러니까 내부 정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예,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죠. 그 여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저 보수 언론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후원금 모집하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막 앞서 아끼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뒤로는 코인 보유한 거 가지고 서민 코스프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자산이 70억이 넘는 김건희 여사가 저렴한 가방 들어서 다 팔리면 완판녀가 되는 거고 나는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난받아야 되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서민 코스프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몇 번인 거 계속 얘기합니다만 그 이제 처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서민 코스프레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은 예. 그동안에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성을 많이 내세워왔고 그랬죠. 그걸 선거 때 득표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도덕성에 좀 흠결이 가는 듯한 그게 뭐 실정법에 위반이 되든지 말든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배 이상의 그런 타격을 감수를 해야 되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네. 예, 그것도 이 잡코인 같은 네. 이런 걸로 치부 네. 그러니까 재산 증식 하는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그 뭐 입이 10개라도 뭐 적절하지 않다. 그거 자체로?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제 좀 바꿔보죠. 이 여야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이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 왜요? 무작정 싫은 것 같아요. 만나기가. 용산에서 예. 저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요? 예. 박광원 원내대표랑 원내대표 회담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어떻습니까? 처음에 용산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난 개념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넙죽 그 만나는 게 박광원 원내대표가 예. 그게 그렇게 여야 협치나 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골이 땡겨가지고 그게 그렇게 뭐 용이하지도 않을 뿐더러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이재명 대표가 길을 터준 거 아닌가요?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길을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뭐 흔쾌히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아유 좀 처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굳이 이제는 저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야당 대표를 만나기 싫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뭐 명시적으로 대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더 이상 만나자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급을 낮춰가지고 예. 이제 그 국정 현안이 나올 때마다 예. 좀 여야정의 협의체를 조금 급을 낮춘 즉 뭐 총리 또 관계장관 예. 그리고 여야의 원내대표 예. 정책위 의장 아하. 정도가 수시로 만나는 일종의 실무 모임이네요. 네네 예. 뭐 그런 정도로 해도 뭐 충분히 굴러갈 거거든요. 예. 뭐 총리가 또 많이 바쁘다 그러면 또 국무조정실장이 나와도 예. 되고 뭐 얼마든지 말만 할 수 있다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으니 그 정도 실무선의 모임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뭐 그거라도 말씀으로.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판관 조청천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입니다. 오늘이 네. 5월 9일이니까. 네.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와 점심 먹으면서 한 얘기는 뭐 자료 갖다 놓고 도표 갖다 놓고 그냥 자화자찬식 행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취임 1년 기자회견 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런데 왜 그 책자는 만들어서 돌리고 또 유튜브에 또 홍보 영상은 또 만들어서 왜 돌립니까? 그건 자화자찬 아니고 뭐죠? 소통은 없고 홍보만 하고 싶다는 건데 홍보는 일방적인 거 소통은 쌍방향 아닙니까? 예. 근데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뭐 달콤한 얘기만 해줄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오히려 좀 난처한 그런 질문들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예. 그걸 회피하면은 그럼 국민이 듣고 싶은 것 기자들이 어디 뭐 그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를 추려가지고 대신 질문하는 건데 그거 받기 싫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그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그동안에 벽이 너무 높았으니까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용산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 한 거, 뭐죠? 갑자기 너무. 도어스태핑이요. 예, 생각도 안 나네. 예, 도어스태핑. 그것도 했고요. 예. 그거 지금 싸그리 다 없어졌고, 정말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신년 기자회견 안 하신 분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다 했죠. 제 기억에도. 예. 그 오목한 유신 시절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했고, 예. 그때도 기자들이 또박또박 대들었고, 예. 그러면 또 땀을 닦으면서 답변을 하고 다 했다고 그래요. 그 신년 기자회견을 왜 하냐. 1년 국정 기조를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안 했어요. 그러면 1년, 집권 1년 됐을 때 이건 반드시 해야죠. 왜 안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전용기에 MBC 기자 태우지 않은 거 또 도어스태핑 일방적으로 없앤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언론이 이 화를 자꾸 만든다라고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얘기 좀 여쭤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컵에 나머지 많이 어느 정도 채웠다고 평가하세요? 한 스푼? 한 스푼? 네. 차 숟가락으로 한 스푼? 좀 나아지긴 했으나 그 정도는 택도 없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아니 뭐 예. 차 스푼으로 아하. 한 스푼 정도 들어갔으니까 예. 그게 뭐 채워진 거냐? 그건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신용만 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예. 일본을 대표해서 일본의 총리로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일본 총리로서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 걸맞는 권위와 책임을 지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 개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뭐 감성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혹 제 얘기 하나라고 들어봤던 예. 주시했던 그런 부분을
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한 스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야당 입장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했던 빵 셔틀 외교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빵 셔틀 외교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빵 셔틀은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과하다 싶기도 표현 하고요. 자체가 예. 어쨌거나 뭐 셔틀 외교 자체가 복원된 건 사실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새 국내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짚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 있잖아요. 네. 거기 무료 자원봉사자 이 열정페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논란이 일어나니까 봉사자 모집을 철회했거든요. 왜 이런 잡음이 좀 일어났을까요? 이게 이제 저 재단법인을 세워가지고 그 수익이 창출되면은 재단법인을 통해서 그 공적으로 그 수익이 환호가 된다. 뭐 그런 좋은 취지로 책방이 운영이 되고 그런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이제 그게 이제 정당화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비영리 기관의 상근자도 그러면 다 뭐 무보수로 해야 되냐 그런 문제까지도 있는 건데, 조금 뭐 요즘은 아무리 선의라고 할지라도 또 그 선의를 상대방이 잘 안 받아주면은 좀 괴리가 생기는 거니까 뭐 빨리 잘 뭐 처리를 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렸었는데 그 징계 결정이 10일로 미뤄졌거든요. 네네. 그 배경은 뭐라고 추측하시나요? 지금 뭐 소명을 더 들어볼 게 있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틀이면 10일이에요. 네. 10일이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고 네. 취임 1주년 전에 이걸 처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네. 취임 당일날까지 이걸 갖다 끌고 간다는 게 상당히 저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네.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원권 정지라든가 뭐 출당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은 7명의 최고위원 중에 2명이 고리가 된 공석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죠. 안 그래도 뭐 좀 약한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김기현 체제가 7명 중에 2명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고리가 됩니다. 고리가 되면은 그렇죠.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뽑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진 사퇴를 하고 싶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본인들이 두 최고위원들이 그걸 완강히 거부하니까 이틀 동안 그걸 좀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자진 사퇴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 지금 시간을 보려고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진복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요 공천 관련 이야기, 이게 사실은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추가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진복 수석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공천 개입 문제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던 걸 떠올린다면은 뭐 당연히 이것도 공천 개입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퇴 최고와 이진복 수석의 진술이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긋나야지 뭐 사이를 뚫고 들어가겠는데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무슨 녹취록이라도 튀어나와야죠. 근데 만약에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또 거기에 내년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가 내려져서 태용호 의원이 거기에 극대노해가지고 다 까버리겠어. 네. 라고 해서 뭐 만약에 녹취록을 까버린다. 가정적 상황이긴 합니다. 라고 네. 하면은 뭐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 저희가 인터뷰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의 SNS의 글 제목이 이대로 가면 여당 총선 내년에 집니다 이거거든요. 그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똑같이 전 택할 것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대로 가면 야당 진다. 왜?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현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다수로 그렇죠. 당선돼야 된다. 가 37%인가 그렇고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49%인가 그래요. 50%. 그럼 야당이 이기는 거잖아요. 야당이 이 판 자체가 야당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7. 이건 뭐 이대로 가면은 여당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당 지지도를 보면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3% 지고 있고 특히 서울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28이에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 지지도가 전주 대비 22%가 빠졌어요.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건 뭐 콘크리트가 밑둥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당 싫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대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봉투 사건. 요번에 또 이건 뭐 김남국 그 코인 사건은 반영이 안 된 거지만 이까지 반영이 되면은 더 심해지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결론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야당은 패배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관 조총천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